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이번 시간은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3강입니다. 교재로는요, 464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 시간 12강에서요, 우리 물권인 전세권하고요, 그죠? 물권인 전세권하고, 그다음 채권인 임차권, 이렇게 비교했고요. 임차권도 민법이 적용되는 임차권이 있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뭐가 같고 다른지를 봤단 말이에요. 이 중에서요, 전세권하고 임차권에도 적용되는 거 5칸, 그 다음에 특별법에 있는 거 5칸, 이렇게 큰 그림으로 알아두세요. 알아두시고, 그리고 우리 봤던 게, 자, 전세권은 물권이니까 등기했을 때 성립하는데요. 채권인 임차권 등기 없어도 성립하죠? 네, 등기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죠. 다만 주임법, 상임법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경매 신청할 때요. 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그러면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한번 내야 된다. 판결이 한 경매였죠? 그런데 경매 신청하려고 그러면 인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임차인한테 불리하다. 자, 그리고 우선 변제권 없었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약 끝났는데 우리 여기서도 이제 말씀드렸죠. 기간 끝나기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별말이 없다 그러면 자동으로 연장된 거 법정갱신, 묵시적 갱신이라고 그러죠. 다 있어요. 이 법정갱신은 전세권에 있어요. 그리고 임차권에 있고요. 지상권 이런 데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어땠어요? 동일한 조건에 기간이 정하지 않는 것으로 봤으니까 그대로 보증금하고 월세는 그대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기간이 2년이 아니라 뭐예요? 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죠. 그러면 여기서는 양 당사자 모두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요? 나가라 나가겠다 할 수 있는데 서로 간에 6개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여기는 임대인이 해지했을 때는 6개월, 임차인에게 6개월, 임차인이 해지했을 때는 임대인에게 1개월 시간을 줘야 된다. 그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은 고치고 살아야 돼요. 이제 죄송합니다. 고쳐달라고 해야 돼요. 근데 자기가 고쳤다 그러면 수선비 달라고 할 수 있었죠. 물론 사소한 건 자기가 고치지만. 그래서 그것을 필요비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삼계탕집 하는데 실내 화장실이 없다. 그래서 1,000만 원 들여서 화장실 만들었다. 그러면 건물 가치를 증가시키죠. 그죠? 이걸 유익비라고 그랬죠. 이거 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천정의 에어컨 그랬잖아요. 그죠? 떼갈 수 있는 거. 여기는 떼갈 수 없는 거. 여기는 떼갈 수 있는 거. 그러면 이거 사달라고 할 수 있다. 부속물 매수 청구권. 그 다음에 토지 임차인은 이 지상 건물 사달라고 할 수 있다. 지상 매수 청구권. 이거 좀 오늘 자세히 공부하는 거예요. 뭐하고 비교했냐면 전세권은 직접적 배타적으로 지배하는 물권, 강력한 권리인 대신에 자기가 고치고 살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주임법, 상임법상으로도 어때요? 임차인이니까 필요비, 유익비 청구할 수 있죠? 부속물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는데 토지 임차인에게만 인정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주임법, 상임법은 토지에는 적용 없잖아요. 그래서 적용 안 된다 그랬죠. 물권인 전세권은 양도 자유가 있는데 임차권은 양도 전대하려고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를 요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제 동의 없이 양도 전대했을 때 어떤 효력이 있느냐 그런 것들 보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 보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이제 어디 보는 거예요? 여기 전 시간에 여기 제가 채워드렸죠.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 보는 건데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인데 여러분 뭐 생각하시냐면 제가 물권법은 뭐라고 그랬어요? 물권법은 물권 법정규이기 때문에 자, 뭐라고 그랬냐면 꼭 법대로 가야 돼요. 특이하게 안 먹힌다. 강행규정 그랬죠. 그죠? 강행규정. 근데 자, 계약법 있잖아요. 계약법은 계약자유 원칙이죠. 계약자유 원칙이니까 뭐예요? 특이하게 먹히죠. 의무규정 그랬잖아요. 의무규정인데 뭘 생각하시냐면 계약법은요. 특히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게 매매, 교환, 임대차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이 임대차 있잖아요. 임대차는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원칙적으로 뭘로 해놨냐면 강행규정으로 해놨다. 여기까지 오늘 플러스 해서 이제 공부합니다. 왜 그러냐면 임차인은요. 자기가 필요비, 유익비, 부속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임대인, 임차인은 임대인이 경제적 강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포기해. 그러지 않으면
나 계약 안 해. 이래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아무리 특약으로 이런 거 포기한다고 적어봤자 효력이 없다. 꼭 법대로 가라. 뭐예요?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줬다고.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강행규정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어려운 말이 나옵니다만 한쪽으로만 강행규정이다. 이것을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요. 우리는 자 월세 같은 걸 차임, 임차 거꾸로 읽으면 차임이죠. 그죠? 월세 같은 거 차임을 올리지 않겠다. 이거 임차인에게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죠? 그러면 이건 유효해요. 아셨죠? 내리지 않겠다. 그러면 어때요? 임차인한테 불리하죠. 그죠? 그는 해봤자 무효예요. 즉 강행규정 강행규정인데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유리한 특약은 유효. 이걸 뭐라고 또 특히 표현하는 거예요?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물권법은 강행규정, 계약법은 임무규정인데 계약법 중에서도 임차권,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뭘로 해놨다? 강행규정으로 해놨다. 다만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이렇게 미리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봐보시면 자 여기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요. 이것은 원칙대로 뭐라고요? 강행규정인데 편면적 강행규정이다 그러는 거예요.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근데 자 이건 이제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특이하냐 그랬더니 이 필요비 유익비 있잖아요. 이것을 특히 또 뭐라고 그러냐면 비용 상한 청구권이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개 합쳐가지고요. 이 비용 상한 청구권이 임무규정이에요. 임무규정. 그러니까 뭐예요? 아, 특이하네. 이렇게 되겠죠? 이게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포기할 수 있어서 우리 판례가요. 임대차 계약서 쓸 때요. 자, 임대차 기간이 만료하면 임차인은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겠다. 이런 특약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뭘로 봐버리냐면 비용상한 청구권 포기로 봐버립니다. 포기로 봐가지고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우리 저기 판례가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이 특약을 뭘로 봤다고요? 비용상한 청구권 포기로 봤다 이 말이에요. 포기로 봤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지금 임대차에서요. 임대차에서 봐보시면 사소한 거 있죠. 그죠? 사소한 거. 예를 들어서 전구 하나가 수명이 다해서 나갔다 그러면 누가 고치냐 그랬더니 임차인이 수선을 합니다. 사소한 것은 임차인이 고치고 사는 거예요. 나머지는 어땠어요?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자, 임대인에게 고쳐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용상한 청구권 포기 그래버리죠? 그러면 자기가 고치고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고치고 사는데 자 봐보세요. 다시 사소한 거 외에 수선하는 것도요. 소규모 수선이 있잖아요. 소규모 수선이 있고 대규모 수선이 있겠죠. 그죠? 대규모 수선이 있다. 자, 이런 경우죠. 그죠? 자, 그래서 소규모 수선 누가 고쳐요? 임대인이 수선을 해줘야 되고 대규모 수선도 임대인이 수선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어느 경우든지 간에 임차인의 잘못으로 고장이 났다. 그럼 당연히 임차인이 고치는 건데 수명이 다해서 낡아서 예를 들어서 수도꼭지가 낡아서 고장났다. 이런 것은 임대인이 고쳐줘야 돼요. 보일러가 낡아서 고장났다. 그러면 어때요? 임대인이 고쳐줘야 된다고요. 그런데 원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하기로 했다. 그럼 뭘로 봐버려요? 비용상한 청구권 포기죠. 그래서 이것은
특약이 가능해요. 특약이 가능해서 임차인이 수선하겠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가 더 깊이 들어가면 아무리 온상으로 복구하여 반환한다 그래서 비용사한 조건 포기의 경우에도 보일러 같은 대규모 수선은 특약이 안 먹혀요. 특약이 안 먹혀서 이때는 누가 수선해줘라? 여전히 임대인이 수선해줘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관계 있죠. 그죠? 세상 살면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비용사한 청구권에 관한 문제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는데, 그 다음에 이제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천정형 에어컨 그랬죠. 그죠? 네, 떼갈 수 있는 것 그랬죠. 그죠? 네, 그건데, 뭐가 있냐면, 부속 매수권은 어떤 제한이 있냐면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물건, 이것에 대해서 부속물 매수권 행사할 수 있다. 개념 어떻게 잡으시라고요? 여기는 뭐였어요? 떼갈 수 없는 거, 실내 화장실 증축했다 이런 거 있었죠? 떼갈 수 없는데 건물 가치를 증가시킨 거고, 여기는 뭐예요? 떼갈 수 있는 거,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죠. 천정형 에어컨 그랬죠. 그죠? 그런데 자, 천정형 에어컨 같은 것은 뭐예요? 자, 임대인에게도 효용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이것을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물건이라도요. 임대인에게 아무런 효용이 없는 거 있죠. 그죠? 뭐 인테리어 했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주방 시설물, 간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은 부속 매수 청구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즉 임차인에게만 특수 목적으로 설치한 거 이런 것들은 부속 매수 청구 대상이 안 된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 인정되는데 이거 조금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죠.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가 갑이죠. 그죠? 갑인데 여기에 을이 토지 임차인이란 말이에요. 임차인인데 자, 토지를 왜 빌렸느냐? 위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혹은 공장을 지어서 공장 소유 목적으로 창고 지어서 창고 소유 목적으로 그러면 이 건물은 누구 거죠? 임차인께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제한이 있냐면 무조건 사달라고 못해요. 그게 아니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기간 연장 좀 해줘 하고 갱신 청구를 해야 돼요. 그런데 거절당하잖아요. 거절당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뭐예요? 그러면 위에 건물 사줘. 이것을 지상물이라고 그러고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갑의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어요. 형성권이라고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돼 버리는 거예요. 얼마에? 시가로. 시가에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게 되겠죠. 그죠? 저 부속물 매수 청구나 지상물 매수 청구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시가로 매매 계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갑이다 그러면 농사 짓는다고 토지를 빌려줬다. 그러면 지상 매수 청구 못 하는 거예요. 왜요? 건물 소유 목적이 아니라 농사 짓는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건물 지었을 때 매수 청구 못 해요. 그런데 토지 임대차 계약 목적 자체가 위에 건물을 지어서 건물 소유 목적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임대인 갑이다 그러면 저 건물 내가 사줘야 되는구나 각오를 하셔야 돼요. 아셨죠? 다만 갱신 청구 안 하고 그냥 나가겠다 그러면 오히려 뭐예요? 철거하고 나가야 돼요. 왜? 나대지로 빌렸으면 나대지로 돌려줘야죠. 그런데 언제?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만. 그랬을 때만 매수 청구하면 갑은 무조건 사줘야 된다고요. 나는 이 건물 나한테 소용없어. 나는 창고 소용없어. 해봤자 소용없다고요. 설령 이게 뭐가 미등기 건물이라도 결국은 다 사줘야 됩니다. 자, 이 강의 드렸더니 예전에 우리 수강생분이 그 이야기 한번 물어보시더라고요. 자기 회사가 안양에 토지를 빌려가지고 공장을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평택으로 공장 옮기기로 했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거 철거하고 가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이거 매수 청구해서 사주면 몇 억이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죠. 자, 연장해 주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나가겠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냥 나가겠다는 거래요. 그러면 뭐예요? 이때는 지상문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만 할 수 있어요?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기간 끝나서 나가겠다 그러면 나대지로 빌렸잖아요. 그럼 나대지로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원상복구 해주고 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철거해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고요? 갱신 청구했는데 거절당했을 때만 매수 청구할 수 있죠. 그죠? 요건이 다르죠. 그죠? 필요비 유익비는 이런 요건이 없는데 부속물은 뭐라고요?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했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설치한 물건일 때 그러죠. 그죠? 근데 뭐 카페 같은 거 한다, 삼계탕집 한다 그러면 천정에 에어컨 이런 건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보겠죠. 그죠? 그런데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그 요건이 아니라 어떤 요건이에요? 먼저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했을 때 매수 청구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자, 이것은 강행규정이란 말이에요. 강행규정이라 설령 특약으로 청구 못한다 하고 적어봤자 소용없다고요. 그래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만 편면적 강행규정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요. 강화도에 1년 내내 토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강화도 어느 날 갔더니 누가 거기다가 농사 짓고 건물 짓고 막 그러고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물권적 청권 행사에서 쫓아내버릴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은혜적 입장에서 자 차라리 그러면 임대차 계약을 하고 그리고 농사 짓고 이때 나갈 때 어떤 것도 청구하지 못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지역 입장에서 차임을 아주 싸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경우는 임차인 입장에서도 땡큐죠.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도 불리하지 않는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어때요? 이때는 임차인도 부속물 매입 청구, 지상물 매입 청구 하지 못한다. 유효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편면적 강행 규정이니까 임차인도 땡큐다 그러면 그때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어쩐다고요? 포기할 수 없다. 이렇게 알아두세요. 이게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입니다. 자, 이때 자 봐보세요. 예전에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것도 우리 수강생 사례인데 우리 수강생분이요. 자, 여기 토지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임대차죠. 그죠? 공장 지어서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요. 자, 이 건물을, 죄송합니다. 이 토지를 병에게 건설회사한테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병이 을보고 나가 그것도 철거하고 그랬을 때 쫓겨나느냐 그 문제인데요. 자, 우리 뭐라고 공부했어요? 임차권은 채권이라고 그랬죠. 채권이라서 자기하고 계약을 맺은 당사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지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등기를 해야 된다. 등기를 해야죠. 그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 토지 임차인 같은 경우는 등기가 돼 있잖아요. 등기가 돼 있으면 그때는 어때요? 제3자에게도 임차권 주장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나가면 나갈 필요 없죠. 그죠? 오히려 기간 끝나고 나갈 때 신소유자 병에게 보증금 받고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히려 또 이때는 지상 건물이 있죠.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대항력에 있는 임차인은 먼저 신소유자에게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신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있는 건데 여러분 토지 임대차는 대항력을 갖추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는 방법도 있고요.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요. 위에 토지 임차인이 위에 있는 지상 건물이 있죠. 그죠? 이 건물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하잖아요. 보존 등기하죠. 그죠? 이것을 보존 등기하죠. 보존 등기하면 자, 토지 임차권을 등기한 것과 똑같이 대항력이 생겨버려요. 이걸 특히 뭐라고 그러냐면 토지를 빌리는 권리 차지권이라는 용어를 써요. 차지권.
그러면 이제 어때요? 을은요, 두 가지 방법이에요. 토지 임차권을 등기하든지, 이거 안 했더라도 지상 건물 보존 등기하든지. 그러면 뭐 할 수 있어요? 먼저 오히려 갱신 청구하고 누구에게? 신소유자에게 거절당하며 신소유자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강생분은요, 이것도 등기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미등기 무허가 건물로서 보존 등기도 안 돼 있었어요. 그러면 신소유자가 나가 그러면 쫓겨나는 거예요. 보증금 받고 못 받고 건물 철거해. 그럼 철거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지상 매수 청구 못해요. 다만 을은 자기 임대인 있죠? 갑을 찾아서 갑에게 뭐예요? 보증금 반환 청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여기가 대항력이 있어서 등기가 돼 있다면 이게 설령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라도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죠. 자, 하나 더 해볼게요.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인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사조하는 것이지 다른 제3자 소유 토지 있죠. 여기에 걸쳐서 건립되어 있는 건물을 갑이 사줄 이유가 없잖아요. 머리 아프게 사줄 이유가 없어요. 이때는 지상물 매수 청구 못해요. 다만 이게 구분 건물이었어요. 구분 건물. 그래서 101호, 102호, 103호였다고요. 그러면 이때는 어쩌냐면 갑 입장에서는 나무 토지에 있는 101호 사줄 필요 없죠. 또 자기 토지하고 나무 토지에 걸쳐서 있는 102호 사줄 필요 없죠. 그럼 뭔만 사주면 돼요? 103호만 자기 소유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만 사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게 임대차에서는요, 이 돈 문제란 말이에요. 돈 문제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특히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재 한번 봐보죠. 464페이지인데 의 보시고요. 의 보시고 465페이지 보면 양가로 2번의 법적 성질에서 동그라미 3번이죠. 그죠? 우리 타인의 권리 매매계약 유효를 했죠. 그죠? 타인의 권리 교환계약도 그러면 유효일 테고 타인의 권리 임대차 계약도 유효한 거예요. 즉 임대인은 꼭 소유자일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거죠. 그죠? 그게 양가로 2번 법적 성질에서 동그라미 3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동그라미 5번 보면 임대차는 반드시 유상이라고 해. 공짜로 빌려주면 뭐라고 하니까 사용대차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임차권의 물권화 경약. 한가로 2번에 보면 대항력이 나올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자, 621조. 자, 1항 보면 부동산 임차인은 당사자 간의 반대 약정이 없으며 임대인에 대해 임대차 등기 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죠. 그죠? 물론 등기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못하는 거죠. 그죠? 2항 부동산 임대차를 등기한 데는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뭐예요? 대항력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죠? 근데 넘겨보시면 니은번요. 자, 622조 뭐가 나오죠? 건물 등기 있는 차지권 동그라미. 차지권. 자, 그래서 1항 보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는요. 토지 임대차요. 토지 임대차는 이 토지 임대차를 등기하지 않은 경우에도요.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을 등기했을 때는 제3자에 대해서 임대차 효력이 있다. 대항력이 생긴다. 그 말이죠. 그죠? 다만 건물이 존재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 항 건물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에 멸실 또는 후패 이렇게 없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지권 대항력 효력은 잃는다. 그렇게 가는 거죠.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한가로 3번 보면 임차인은 물권이에요, 채권이에요? 채권이죠? 채권이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없죠. 그죠? 다만 임차인도 점유를 해야 하네요. 점유하죠. 그죠?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건 정말로 몰라도 좋은데 다만 동그라미 4번 보면 임차권은 물권이 아니니까 임차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건 없단 말이에요. 다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 같은 경우는요. 자,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중에서 뭐 방해 제거 청구권 정도는 인정해 주겠다 이런 게 있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467페이지 보면 임대차 존속기간 나오잖아요. 이것은 나올 때마다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릴 건데, 자, 지상권이 있고 나무 토지 빌리는 거 있죠.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으면 시각적으로만 보세요. 자, 지상권은 내가 내 토지 지상권으로 빌려줬다. 내 토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왜 그래요? 기간이 원체 길어서 30년 이상의 영구무한 그래요. 물론 이것은 30년은 건물 소유 목적 지상권 또는 수목 소유 목적인데 경과하지 않는 건물은 15년 이상 영구무한, 그 다음에 공작물은 5년 이상 영구무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역권은요 제한이 없어요. 제한이 없어서 1년도 되고 영구무한도 돼요. 전세권은 그런데 오히려 10년 이하 그래요. 10년 이하인데 은행 지점은 건물 전세권이죠. 1년 이상 10년 이하 그래요. 그런데 임차권이 20년 이하였다가 이게 위헌 판결 받아서 지금은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라고 그랬죠. 두 번째 뭐예요? 지역권. 네 번째 뭐예요? 임차권은 기간 제한이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보세요. 자, 467페이지 거기 가운데 동그라미 2번 단기 임대차 제한 나오죠. X 이런 거 쳐다보지도 마시고요. 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468페이지 동그라미 2번 643조가 뭐예요? 먼저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며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는데 이게 원래는 어디가 있냐면 지상권에 있어요. 지상권이 토지 빌리는 권리인데요. 자, 갑소유 토지죠. 그리고 우리 지상권이 지상권. 근데 건물 소유 목적이다 그러죠. 그러면 을은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 지상권이 있는데 여기서 먼저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며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있는데 임차권에서 이것을 가져다가 쓴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가져다 쓴다, 준용한다 그래요. 그래서 지상권에도 있고 임차권에도 있어요. 물론 또 판례에 의해서 토지 전세권에서도 인정을 해줘요.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데 시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주로 임차권에서 나와요. 그래서 지상권에서 잘 안 나오거든요. 아무튼 643조 보면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목 체험,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죠. 기간이 만료된 경우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는 283조 즉 지상권자죠. 그죠? 을이 갱신 청구 다음에 거절당하며 매수 청구권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래서 거기 기획본 보면 먼저 갱신 청구하고 거절당하면 니은본 뭐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 또 플러스로 가면 여러분 지금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너무 깊게 가지 마시고 개념만 잡고 지나가세요. 그리고 다시 와서 나중에 볼 때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중에 뭐 여름 정도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이 기본 강의를 많이 들으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를 대비해서 조금 자세하게 강의를 해주라고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여기 스태프분들한테 여기 회사에서. 그래서 지금 강의를 자세히 해주지. 지금 스타트 하신 분들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나가서 반복하고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나중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 자, 이익이 차임을 연체하면 임대인이 해지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익이 차임이 연체한 임차인이 잘못했죠. 잘못한 임차인은 부속물, 지상물 매수 청구 못해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간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해 버릴 수 있죠. 자, 이처럼 해지 통고한 경우는 어때요? 임차인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잘못하지 않은 임차인은 뭐 할 수 있어요? 지상물, 그 다음 부속물 매수 청구권 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다가 더 플러스하면 임대인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해지해버렸죠. 해지했는데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만 이때는요. 해지했는데 갱신
청구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때는 갱신 청구할 필요도 없이 바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은 따로 뺐다가 나중에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살 붙이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게 니은번에도 나올 거예요. 니은번에도 나오고 디귿번 제한 있죠. 디귿번 제한에도 A, B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동그라미 3번 보면 묵시갱신 나오죠? 이 법정갱신 이 부분이죠. 그죠? 이 부분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법정갱신의 경우 거기 2항인데 오른쪽 니은번에 나오거든요. 제3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러나 계약 당사인 임차인 제공한 담보는 소멸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이것은 지금도 강의 안 할 거예요. 강의 안 하고 이게 기출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정말로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는 언제 플러스해서 살을 붙이냐 그랬더니 문제풀이 정도 할 때 그때나 살을 붙일 거예요. 이것은 설령 제가 강의를 드린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시험장을 가지고 가기는 힘들어요. 제가 오리엔테이션 때 말했죠. 민법은 만점이 몇 점이라고요? 80점. 그래서 20% 버리라고 그랬는데 이런 때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요. 그때 제가 강의는 드릴게요. 근데 지금은 버리고 가시기를 제가 강권합니다. 네, 강권해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그랬죠. 그죠? 기간 약정이 없다 그러면 이제 양 당사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이런 거 나오는 거죠. 그죠? 자, 전대차는 따로 제가 설명드리고요. 그러면 470페이지로 오세요. 그러면 까만 박스 3번의 임대차 효력에서 자, 임대인의 권리 의무 나오죠. 그죠? 한가로 1번에 임대인의 권리 동그라미 1번. 임대인의 권리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차임 지급 청구권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차임이 연체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것도 나오고요. 동그라미 2번 법정질권, 법정저당권 X. 이것은 시험장 갈 때까지도 볼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왜 넣어놨어요? 교과서는 구색가 주려고 다 넣어놓는다고 그랬죠. 자, 471페이지 오시면 한가로 2번에 임대인의 의무 나오죠. 그죠? 그러면 임대인은 당연히 열쇠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적물 인도 의무가 있고 고장난 거 고쳐줄 의무가 있다. 동그라미 수선 의무 나오죠. 그죠? 근데 수선 의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요. 동그라미 3번에 보호 의무 나올 거예요. 보호 의무 나오는데 뭐 생각하시냐면 여러분 임대인은 고장난 거 수선해 줄 의무가 있죠. 그죠? 그런데 방범창 있잖아요. 방범창은 임대인이 달까요? 임차인이 달까요? 그랬더니 임차인이 달아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어요. 고장난 거 고쳐줄 의무는 있는데 임차인을 보호할 의무, 안전을 배려할 의무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방범창은 누가 단다? 임차인이 다는 거예요. 다만 니은번에 보면 일시사용 임대차라는 게 있어요. 여간에서 하룻밤 잔다 이런 게 일시임대차인데 일시임대차는 자 민법상 임대차도 주임법, 상임법 다 적용 안 됩니다. 그런데 여간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임대인 누구예요? 여간 주인이죠. 그죠? 혼자 비상벨 삐 누르고 혼자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투숙객들, 임차인들, 일시 임차인이죠. 임차인들이 질식사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족들이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한 거에 대해서 우리 판례가 받아줬어요. 왜 그랬느냐? 자, 임대차에서는 임대인에게 임차인을 보호할 의무가 없지만 일시임대차 있잖아요. 일시임대차에서는 임대인은 임차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화재가 났다, 여간에 화재가 났다 그러면 삐 누르고 혼자 도망가면 안 되고 각 방마다 다 깨워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데리고 피신할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니은번에 나오죠. 그죠?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에서는 고객 안전을 배려해야 할 보험료를 부담한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4번. 당연히 임대인은 뭐예요? 제3자가 임차인이 조면은 임차물을 침탈했다.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을 위해서
물청 행사해서 그 방해를 제거해 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자기가 수선 의무가 있으니까 임차인이 고쳤다 그러면 임차인에게 필요비, 유익비 상환 의무가 있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셋 다 우리는 유상계약이니까 유상계약 효력으로서 담보 책임 적용된다 그러죠. 그러면 473페이지 양가로 2번 이제 반대로 임차인의 권리 당연히 열세 받아서 임차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겠죠. 그죠? 다만 동그라미 2번 보면 양도 자유는 없어서 양도 전대하려고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를 요한다 그랬고요. 동그라미 3번 이 임차권은 이 세상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죠. 채권이니까 다만 대항력을 갖추며 이 세상 누구에게나 제3자에게도 주장 이코르 대항할 수 있다. 대항력 갖추는 방법 두 가지 나오죠. 토지 임대차는 뭐예요? 등기하는 방법하고 차지권 이렇게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넘겨보세요. 474페이지 이제 뭐가 나와요? 비용 상환 청구권 나오죠. 가로 열고 뭐라고 돼 있어요? 의무 규정 그렇게 돼 있죠. 그죠? 626조이라 임차인이 임차물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는 임대인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필요비는 뭐예요? 임대인이 고쳐줄 것을 임차인이 자기 돈으로 고쳤기 때문에 즉시 청구할 수 있죠. 즉시. 그런데 이양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그랬죠. 그죠? 유익비는 자, 건물 가치를 증가시킨 거라고 그랬죠. 즉시 청구 못해요.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때 종료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언제예요? 임대차 종료시. 그리고 유익비는 항상 구조가 똑같은데 건물 가치가 증가해야 돼요. 토지 가치가 증가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때 한해서예요. 한해서 나중에 또 보겠습니다만 자,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죠? 공사비나 혹은 그 건물 가치 증가액 있죠? 증가액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는데 이거 선택 누가 하느냐 그러면 나중에 공부하게 돼요. 차차 알게 돼요. 항상 돈 줄 사람이 선택한다 그래요. 근데 유익비는 또요 구조가 항상 똑같은데 법원은 임대인 청구에서 아직 돈이 없다 그러면 그 상환 기간을 허여 연장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오른쪽 475페이지 보면 동그라미 4번 채측기간 나오는데 이것도 중요합니다.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청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때 못 받았죠. 그죠? 그러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느냐 그랬더니 목적물 반환한 날로부터 6개월 가로넣기로 해서 시험 문제 나온 적도 있어요. 이때까지 권리 행사해야 된다 그랬고요. 5번 자, 나중에 유치권 가서 강의를 드릴게요. 아직 우리가 공부 안 했으니까. 자, 유익비는 그 물건의 간화에 생긴 채권이에요.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이라 필요비 유익비는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래요. 근데 이것도 한번 돌고 나면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6번 뭐예요? 의무규정이라고 그랬죠. 의무규정이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 보면 자, 1번 판례 보세요. 임대차 계약 체결 시 임차인이요. 임대인 승인하에 임차 목적물 건물 부분을 개축 변조할 수 있으나 임차 목적물 임대인에게 명도할 때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온상 복구하기로 약정했다. 그 말 나오죠. 그죠? 이는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상환 청구권 또 다른 판례 보면 필요비 또는 유익비 이렇게 나온 판례도 있어요. 이를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 특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임차인이다 그러면 온상 복구 반환 이 특약 있죠. 그죠? 그러면 이것은 지워달라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은 필요비 유익비 청구 못 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물론 그 경우도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에게 수선해달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면 이거 지워달라 그랬더니 임대인이 못해 그러면 이제 협상을 해야죠. 그죠? 그러면 그때는 최소한 뭐는 해야 되냐면 자, 필요비 유익비 청구권 포기하되 철거 의무는 면한다. 이 정도는 집어넣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온상복구 조항 때문에요. 여러분이 삼계탕집 하느라고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룸도 만들고 그랬죠? 또 자, 자동문도 설치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온상복구하기로 했으니까
유익비 상한 총권 포기뿐만 아니라 온상복구해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철거 비용까지 내놔 해가지고 1,000만 원, 2천만 원 이렇게 까버리는 거죠. 그죠? 보증금 돌려줄 때. 물론 바로 그렇게 까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렇게 해요. 근데 아무튼 철거 의무까지 여러분이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속쓰립잖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어떻게 계약을 해야 되겠어요? 비용 상한 총권 포기하되 철거 의무는 면한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이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똑똑한 임차인이 돼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임대인일 때는 집어넣어야 돼. 이래야 되고요. 네, 나중에 봐주더라도. 자, 2번 판례는 뭐였냐면 그때 임차인이 임차 건물을 중개축하였을 시 임대 내 승낙 의무를 불구하고 그 부분이 무조건 임대인 소유로 귀속된다. 이런 약정이 있었어요. 이 약정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뭐라고 봤냐면 임차인이 원삭 회복 의무를 면하는 대신 그랬죠. 그죠? 네. 투입비용 변상이나 권리주장을 포기한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본다. 무슨 말이에요? 자, 비용 상한 총권은 포기하되 철거 의무는 면하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줬다고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렇게 애매하게 적지 말고 정확히 적으세요. 비용 상한 총권 포기하되 철거 의무는 면한다. 이런 식으로라도 해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가로 3번 보면 뭐가 나와요? 부속물 매수 청구권 나오죠. 강행 규정이라고 나오죠. 그죠? 자, 한가로 3번의 제목은 뭐예요? 건물 임차인이에요. 건물 임차인. 건물에 동그라미 치세요. 그래서 1항 보면 건물 기타 공작물 임차인이 그 사용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이 부속한 물건이 있을 때 언제? 종료시죠. 임대인에 대해 부속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이항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해서도 같다 그랬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보시면 동그라미 2번 476페이지 동그라미 부속물은 떼갈 수 있는 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건물 구성 부분이 되지 않는 것. 대신에 천정형 에어컨처럼 건물 사용에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 그랬죠. 그러지 니은보 오로지 임차인 특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속된 것일 때 객관적 편익을 가져오는 게 아닐 때 이런 것은 해당하지 않는다고요.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요건의 니은번 보면 부속물은 떼갈 수 있는 거, 떼갈 수 없는 거 중축했다. 이런 건 뭐라고요? 유익비다. 이렇게 구분하시고요. 행사 시기 보면 니은번에 임차인 채무 불이행, 이게 차임 연체하면 해지당해 버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임차인이 잘못했잖아요. 잘못한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청구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5번 동그라미 5번 효과에서 니은번이 뭐예요? 니은번이 편면적 강행규정이란 말이에요. 그죠? 강행규정, 강행규정인데 두 번째 주 다만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속물 매수청구권도 포기할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관련 판례 보면 건물을 임대할 때 보증금과 임대료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해주고, 그죠? 그럼 임차인도 땡큐죠. 그죠? 그 대신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그가 설치한 부속물에 대한 시설료, 필요비, 유익비, 권리금 등 일체를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도 임차인 입장에서 땡큐다. 그러면 이는 매수청권 포기로 보고 이는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이 아니니까 유효다. 이렇게 했다고요. 그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만 디귿번 부속물은 뼈와 살을 만든 비용이니까 유익비하고 달리 부속물은 유치권 인정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한가로 4번 보면 이제 뭐가 나와요? 토지 동그라미.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청권 나오죠? 가로 열고 강행규정 나오는데 이거 643조는 이미 앞서 봤었죠. 그죠? 봤었죠? 자, 그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478페이지죠. 그죠? 예. 거기 디귿번 맨 위에 디귿번 478페이지 아까 설명드렸죠? 이기차임이 연체했다. 임차인이 잘못했다. 그러면 지상물 매수청구권 행사 못하죠. 그죠? 그러나 이것과 비교해서 1번 기간 약정이 없는 임대차다. 그러면 임대인도 언제든지 해지해버릴 수 있죠? 6개월 시간 주면 되는데 그렇게 해서 해지했을 때는 임차인이 잘못한 게 아니니까 임차인도 뭐예요?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는 해지 당해버렸으니까 갱신 청구도 할 필요 없이 바로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거 나올 거예요. 자, 그렇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성질, 니은번 보면
편면적 강행 규정 그거 나올 거고요. 4번에 대상물 나오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 니은번 지상 건물이 객관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 임대인에게 소용이 있는지 여부, 이거 아무 뭐 고려할 바가 아니라고요. 얼마든지 뭐예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디귿번 제3자 소유 토지에 걸쳐 있다. 사줄 필요 없죠. 다만 구분 건물 소유 객체가 될 수 있는 103호만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자, 479페이지 동그라미 5번 매수대금 뭐라고요? 시가라고 그랬죠. 시가 협의가 안 되면 감정평가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죠? 자, 그런데 이것은 또 나중에요. 여러분이 나중에 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는 건데 시가가 5억이에요. 시가가 5억인데 여기 지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수 있죠. 저당권. 그래서 2억이 잡혀 있더라. 그러면 얼마에 매수 청구하느냐 그랬더니 3억 이러면 안 돼요. 3억 이러면 안 돼요. 여전히 시가의 매수 청구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매매 계약할 때 5억 아파트 있잖아요. 거기가 2억 저당권이 있으면 얼마의 매매 계약이에요? 3억이에요? 아니죠. 5억에 하죠. 다만 저당권 말소시켜서 나중에 깨끗한 부동산 넘겨주기라고 5억 매매 계약해야지. 만약 3억 매매 계약했다가 나중에 양도소득세 폭탄 맞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지상물에 저당권이 있다 하더라도 지상물 매수청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거 하나 아셔야 되고 두 번째 그러면 얼마에 그랬더니 피담보 채권은 빼고 아니에요. 제하고가 아니라 원래 시가대로 여전히 매수 청구. 다만 이제 을은 어때요? 저당권 소멸시켜서 그죠? 깨끗한 부동산 넘겨줄 의무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깨끗한 부동산 넘겨주는 게 갑의 뭐예요? 대금 지급과 동그라미 6번 동시행 관계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7번 매수청구 상대방 임대인이죠? 그러나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어때요? 신소유자에게도 갱신 청구 거절당하며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동그라미 7번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 보면 이제 두 문제 끝났어요. 임차인의 의무 당연히 차임 지급해야죠. 그죠? 자, 차임 지급은 원칙적으로 선급이에요, 후급이에요? 후급이죠. 원래 보증금 주고 월세 언제 줘요? 나중에 주는 거예요. 나중에. 물론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그렇게 보시고 동그라미 2번에 차임 증감 청구 나오는데요. 그중에서도 거기 627조야. 이것은 나중에 플러스 알파로 공부하는 거고 628조 보면 꼭 임대차뿐만 아니라 지상권이나 전세권에서도 있는 건데요. 지금 베네수엘라처럼 자 엄청나게 인플레이가 심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전에 정했던 뭐 10년, 20년 전에 정했던 차임이 지금 경제 사정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올려줘 내려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형성권이에요.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서 올려줘 그랬는데 안 올려주죠. 그럼 소송할 수밖에 없죠. 그럼 법원이 정해주는데 그러면 언제부터 올린 차임을 받느냐? 판결이 있었을 때냐? 청구했을 때냐? 그랬더니 형성권이니까 뭐예요? 판결이 있을 때가 아니라 맨 처음에 청구식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착한 임차인만 손해잖아요. 소송까지 가야만이 오히려 이익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 차임 증감 청구권 628조 보면 임대물에 대한 공과 부담의 증감 기타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하여 약정한 차임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 당사자는 장래에 대한 차임 증감 청구할 수 있다. 기억본 보면 형성권이라고 나오죠. 그죠? 형성권. 그래서 어쩌냐면 세 번째 줄 그 효력은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고 청구 시부터 곧 올린 차임을 받을 수 있다. 리은번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서 차임 부증액 특약은 올리지 않겠다. 임차인에게 유리하죠? 유효. 그러나 임차인에게 불리한 차임 불감액 특약은 내리지 않겠다. 무효. 그러는 거죠. 그죠? 한가로 2번에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 주의의무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뭐냐면 두 가지 기준이에요. 자기 물건을 보관하는 주의의무, 낮은 주의의무예요. 낮은 주의의무. 그런데
남의 물건을 보관하는 주의 의무, 높은 주의 의무. 이것을 민법에서는 선량한 관리자 주의 의무, 줄여서 선간 주의 의무, 선간 의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유치권자나 임차인은 남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주의 의무, 선간 주의 의무가 있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에 임차물 수리를 요하거나 혹은 임차물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해야 돼요. 아무리 임차인이 필요비 상한 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임대인데 임차인 느닷없이요. 영수증 1,000만 원 들이밀면서 수선했으니 1,000만 원 주세요. 그럼 여러분 주겠어요? 안 주지. 뭐라고 하겠어요? 미리 말하지 그랬냐. 그러겠죠. 그죠? 자, 이처럼 통지 의무가 있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내용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자,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삼계탕집 하고 있어요. 서울역 앞에서. 그래서 보증금 1,000에 월세 520이면 금액 초과해서 민법상 임대차잖아요. 여러분이 1층에서 그 임차인으로 삼계탕집 하고 있는데 건물 자체가 서울시 안전진단 결과 보강공사를 해야 된다는 명령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행정명령이. 그러면 임대인은 어때요? 거의 보강공사 해야 되겠죠. 보강공사 하느라고 여러분 입구 같은 것도 다 막혀버리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이 그거 못하게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막을 수 없어요. 다만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도저히 영업을 못할 정도다 그러면 여러분 단지 해지할 수 있어요. 해지하면 즉시 보증금 받고 그냥 나올 수 있어요. 그것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동그라미 3번 임차물 수선에 대한 수인 참아라 의무죠. 그죠? 임대인이 임대물 수선이니까 보존행위잖아요.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할 때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하고요. 넘버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해서도 보존행위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할 때 임차인이 이로 인해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장사가 도저히 못하겠다 그러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죠. 그죠? 한가로 3번 임차인이 임차물 나중에 기간 끝났다 그러면 반환해 줘야죠.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면 원상 회복이니까 임차인이 임차물의 부속신 물건 같은 경우는 철거해서 깨끗한 부동산을 넘겨줘야 되고요. 한가로 4번에 보면 임차인이 여러 명이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월세 같은 것도 연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13강은요. 이 부분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요. 여기 양도자유와 관련해 가지고 강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13강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